최근 연예계를 흔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교제 의혹인데요. 본 영상에서는 특정 배우를 둘러싼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으려 합니다. 말 그대로 미성년자 교제 자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미성년자와 사귀면 안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성년자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미성년은 성년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연령 기준으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법률에서 미성년자라는 표현은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등장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정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 바로 형사 미성년자예요. 그렇다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녀공학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의 1년 후배와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후 남학생이 졸업을 하고 성년이 되더라도 여자친구는 여전히 미성년에 해당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연애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커플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는 글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나이차가 더 많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과정에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 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 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같은 미성년자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이때에는 가해자의 나이가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되는데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반면 가해자가 19세 미만일 때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즉 13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 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11회에 걸쳐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학생은 교사에 대해 호감을 느꼈고 성적 행위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 30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하며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8세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제 친구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미친놈 돌았냐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 40세인 사람이 만 28세의 여성과 사귄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나이 차이는 동일하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연애라는 생각까지는 가져가기 힘들죠. 아마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거나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말 겁니다. 즉 단순한 나이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도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년과 성년 간의 연애는 자유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반면 성년과 미성년 간의 연애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설령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과 미성년 간의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TVN에서는 드라마 25, 21가 방영되었습니다. 김태리 배우와 남주혁 배우가 열연한 드라마로 당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당시 극중 19살인 나희도와 23살인 백이진의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하며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나이만 놓고 본다면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지만 희도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한쪽이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풋풋한 첫사랑을
시작했을 뿐이며 본격적인 연애는 성인이 된 뒤에 펼쳐지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는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첫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성년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쾌하신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드라마 애청자였던 저는 드라마의 내용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보면 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디어의 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시야를 넓혀 해외에서는 성년과 미성년 간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년 시절 미성년자와의 연애 사실을 밝힌 할리우드의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브래드 피트인데요. 과거 브래드 피트는 3명의 미성년자 연예인과 공개 연애를 한 바 있습니다. 데뷔 초였던 1987년에는 달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샤레인 맥콜과 교제를 했는데 당시 피트의 나이는 23살이었고 맥콜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피트는 맥콜과 결별한 후에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와 연애하였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무려 16살이었어요. 또한 피트는 가수 겸 배우 줄리엣 루이스와도 4년간 교제하였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17살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3번에 걸쳐 미성년자와 연애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성년과 미성년자의 연애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년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대표하는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아내 브리짓 트로노인데요. 마크롱이 15살이었던 시절 그는 당시 학교의 교사였던 39세의 브리지트 여사에게 반했습니다. 그때 브리지트는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고 심지어 그녀의 딸이 마크롱과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유부녀 교사와 학생의 사랑은 당시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되어 결국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는 그를 파리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크롱은 유학 중에도 브리지트 여사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하였고 결국 10년 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만약 마크롱과 같은 러브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기도 모르지만 아마도 언론과 경쟁자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아 중도에 사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프랑스가 한국보다는 성년과 미성년자의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반도에서 조혼은 근대까지 이어져 온 조선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조혼이란 혼인 정년기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일찍 혼인하던 풍속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모두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죠. 이러한 조혼 풍습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1894년 가보개혁 때인데 가보개혁 당시 남자 20세, 여자 16세가 되어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이 처음 반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반포된 후에도 조혼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3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조혼이 당시에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신여성 1933년 9월호를 보면 14살짜리 신부에 60 넘은 신랑, 14살도 못된 신부에게 30, 40세의 장년 신랑이 장가를 든다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빈곤층에서는 어린 딸을 파는 매매혼이 성행하였고 어린 아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한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죠. 1933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남편 살해 사건이 어느 신문이든 기재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당시 지식인들과 언론을 중심으로 조혼 풍습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조혼 문화를 찾아볼 수 없죠. 어쩌면 오늘날 성년과 미성년자의 사랑을 엄격히 바라보는 것은 과거 성년과 미성년자의 결혼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은 경험에서 나온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성년과 미성년자의 연애를 개인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좋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죠.